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 5월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이 통과돼서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은 어떤 법일까요? 첫 번째로 가사 서비스의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사 노동자라고 해도 그거 가사 도우미 아니야? 베이비시터는 포함되지 않지 않나? 굉장히 헷갈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집에서 하는 가사 노동이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이 가사 서비스이고, 시대가 변하면서 가사 서비스가 가사 돌봄, 아이 돌봄, 노인 돌봄 다양하게 분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가사 서비스를 청소, 세탁, 주방일 외에 가구 구성원의 보호 및 양육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사 돌봄, 아이 돌봄이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핵심은 기업이 일하시는 분을 고용해서 보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없이 그냥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정도만 들게 해주면 안 될까? 저희의 노동은 대리운전이나 배달 노동자와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2시간, 3시간, 4시간, 8시간 일하기 때문에 이용자와 갈등이 빚어지거나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용자들한테 야, 산재보험 들었으니까 너도 산재보험료 내세요. 사업주예요. 라고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당장 그 집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는데 나한테 아줌마라고 부른다고 해서 여보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직업 명칭을 불러주세요. 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 하루에 8시간 일하면요. 근로기준법에 30분 쉬게 돼 있어요. 쉴래요. 이러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고용되어서 고객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기업이 처리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이 사용자 부담분을 내면서 퇴직금과 각종 수당, 사회보험을 들게 강제하는 법입니다. 조건이 있죠.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 그냥 일주일에 10시간 할래, 한 번만 할래 이런 분들은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 15시간 이상 일을 할래요. 이런 분들은 기업이 고용해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기업의 직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코로나 지원금부터 각종 수당, 산업안전, 근로복지 혜택 이런 걸 모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제 고객들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이겁니다. 더 이상은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합니다. 휴게 시간도 어느 정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계약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보호하게 됩니다. 가사근로자법은 말 그대로 근로계약을 통해서 가사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법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냥 지금처럼 직업소개서에서 일을 할래.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건강보험도 필요하고 고용보험 산재도 필요해. 그러면은 우리를 고용하는 회사를 선택해서 직원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단, 의무가 있죠. 직원으로 들어가면은 우리한테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퇴직금 되지요. 아까 보험료 되지요. 말씀드렸던 근로자 복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상병수당 대상도 되고요. 실업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해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지원받은 만큼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고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도 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라서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고용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법적인 보호를 선택하시고 나 그냥 자유롭게 몇 시간만 일할래 하시는 분은 그전처럼 일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배들, 앞으로 이 일을 갖다 하실 고령자들에게는 하나의 보호가 생겼다고 하는 거고 우리에게 선택권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에서 지원을 일한다는 것은 이용자들은 회사하고 이용 계약을 맺게 돼요. 우리가 하는 업무는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거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대해 주세요. 휴게 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이러한 계약서를 쓰고 사회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충을 회사에 얘기하고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얘기한 자그마한 변화들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정부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적극 홍보를 해야지 됩니다. 무엇을 홍보할까요? 자, 가사노동자도 직업인입니다. 라는 걸 홍보하고 이제는 기업이 서비스의 품질을 책임지기 때문에 믿고 이용하세요. 소비자들을 여기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갖다 하고 있죠. 하나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좀 촌스럽지만 가사락이라고 하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법을 소개하고 그 보험료 지원 등 지원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기업들이 어디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아래서 보시다시피 유튜브 동영상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포스터예요. 이게 전국에 붙일 수가 없어서 주로 서울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다가 한 2달 동안 도배를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는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 우리의 노동에 대한 이런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난다 가사.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홍보를 좀 잘못한 건데 정부가 신나진 않는데 존중을 받고 우리가 일한 만큼 보답을 받아야지 신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모 아줌마 숨어있는 노동이 아니라 당당한 직업인 근로자 노동자로 사회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처럼 정부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지방에서는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제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법 투성이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거는 죽어있는 법도 있고 열심히 살아 움직이는 법도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에 피부에 와닿게 되는. 그래서 이게 광주, 충청남도처럼 지역에서 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필요한 상담 사업, 교육 사업, 지원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줄줄이 만들어지고 있죠. 광주광역시가 1번 타자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충청남도, 울산, 서울, 인천, 경기도가 만들었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가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가사 서비스 종사자 모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가사 노동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훈련을 돕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편에서 공공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사 근로자법이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더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이 만들어지면서 자, 올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임신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에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미혼 한부모 가정,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가사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아이돌봄 기동대 60 넘은 시니어들이 중심이 돼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울산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은 맞벌이하는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플 때 간병을 하는 그런 돌봄 서비스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는 일이 점점 사회적으로 커지고 관심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공제회입니다. 공제회라고 하는 거는 함께 건널제, 함께 손 모아서 우리가에게 닥친 위험을 건너가자고 하는 겁니다. 나룻배를 만들자는 거죠.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위험이 무엇일까요? 아까처럼 매일매일 돈을 받고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목돈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기업 건강검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사고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같이 막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택배 노동자, 프리랜서들서부터 공제회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필요한 마중물은 공익재단들의 사회공헌 자금, 그리고 노동조합들의 연대, 아유 참 굉장한 거죠. 그런 기부금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는 사업은 우리가 버는 돈에서 적금을 들면은 20% 이자를 주어서 많지는 않지만 3년 동안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는 내가 만약에 제2의 취업이나 지금 하는 일을 위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든가 정리수납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할 때에는 직업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병원들과 협력해서 그 건강 진단을 받게 하고 심각한 질병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2차 종합검진까지 지원해 주는 거. 이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마중물은 사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지원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십시일반이지만 거기에는 공제회비, 우리가 모으는 돈이 역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회도 가사근로자법과 동시에 생긴 사회적인 관심입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 나가서 우리가 필요한 휴게시설, 우리가 필요한 대출사업, 배상보험, 다양한 사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동조합도 설립되었습니다. 5월 28일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현재 4개월, 5개월뿐이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조직입니다. 가사 돌봄 서비스 노동조합. 지금은 하나지만 앞으로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여기에서 하는 일은 개별로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자조 모임도 하고 역사 탐방도 하고 노래 모임도 하고 그 다음은 60 먹은 가사노동자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더 달라는 기자회견도 하고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따라서 65세 이상 넘은 가사노동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해달라. 이런 활동도 합니다. 이러한 공제회와 노동조합은 똑같습니다. 당사자들이, 가사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듯이 나에게 필요한 건강 문제, 나에게 필요한 안정적인 일자리 문제, 우리를 직업인으로 인정하는 사회적인 인식,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것도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대출 사업을 만드는 거, 우리끼리 복지를 만들어가는 거, 이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당당한 노동자. 가사근로자법을 통해서 그 속한 지평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더욱 좋아지는가? 똑같은가? 빨리 좋아지는가? 늦게 좋아지는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스스로 권리와 복지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